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CI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어제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관련해서 두 번의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기 전 사채 취득으로 인해서 오버행 우려는 일단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공시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CIS의 남은 잔고는 어느 정도일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도 제가 분기보고서를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추세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전부터 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왔었던 그 가격대까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좀 지켜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전 최저점 구간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실적 추정만 본다고 하면은 일단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23년도에 이제 납품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연이 되면서 24년도 매출로 이제 잡히고,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실적이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번 2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와야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만 본다고 하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뭐 사모펀드에서는 6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투자 신탁 쪽에서는 3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투 쪽에서 좀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유의미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올해만 보면은 이제 개인도 매도를 좀 강하게 했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나오는지 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을 더 크게 가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밑에 받쳐줄 수 있는 구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뭐 20년도 차트를 보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낭떠러지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툭 밀리면은 이 다른 사람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관련해서는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지금 보시면은 130억 관련해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이 총액은 52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 한 50만 주? 5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잠시만요. 215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전환가액 9,700원 기준 전환 가능 주식 수가 22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우려는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이제 만기 전 사채 취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220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관련해서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이 전환사채 어,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환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전환 청구 행사가 좀 꾸준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전환권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었기 때문에 전환 청구권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장비주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주어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좀 탄탄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수주 잔고를 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남아있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많아야지만 주가 상승에 뭔가 좀 탄탄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이 CIS의 남은 수주 잔고를 보면은 8,795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외 해외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납품이 되어야지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셋업이 돼야 되지만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납품이 되려면 수주를 받아야 되고, 수주를 받으려면 공장 증설이 있어야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공장 증설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이 되고, 납품이 지연이 되니까 매출 역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전방산업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제 지연이 된다. 근데 결국에 전기차는 미래의 모빌리티이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공장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 공장 증설 관련 계획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25년도부터 차차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장비주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대선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겠지만 특별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25년도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CIS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의미한 수급이라던가 뭔가 추가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